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1부에서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도움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또 최대한 많은 분들 도움 드리려고 했지만 도움을 못 드려서 저희가 2부에서는 조금 더 열심히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 고민 있으시면요. 서울지역 번호 02-2638-3970 전화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한 분 한 분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문자도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문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보내주셔도 저희가 전화 상담 못지않게 꼼꼼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에 이어서 2부 역시 함께해 주실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차원 부동산 투자 연구소의 차윤원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1부에 재미있었습니까? 2부도 역시 여러분의 눈과 귀가 뻑 뚫리는 그런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은 1시간 동안에도 저희가 꼼꼼하게 전화 상담 이어갈 예정인데요. 하지만 2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꼬꼬박사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2021년 시장 전체적인 어떻게 흐름이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2부에서는 그렇다면 조금 더 세밀하게 어느 곳에 투자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다뤄주신다고 합니다. 대표님, 자세한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21년 내년의 부동산 전망은 특히 아파트 시장은 조정 시간이 분명히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투자할 데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내 집 마련 해야 되겠죠. 내년에는 아마도 재개발 시장이 상당히 분위기를 끌어갈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재개발 시장 투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몰라서 안 하죠. 알아도 가서 보면 잘 모르니까 누군가 소개해 준 사람 시키는 대로 하지요. 이게 또 재개발이라고 하는 게 또 귀에 붙이면 귀걸이 같고 코에 붙이면 코걸이 같습니다. 좀 더 알고 시장에 진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개발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절차적 어떤 설명을 통해서 언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재개발 투자, 무조건 큰 집만 투자하지 마라. 때와 시기에 맞추어서 가성비 높은 투자를 하라. 우리 재개발 시장 가보면은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요건 감정가가 높다, 권리가격이 높다, 대지 평수가 커다, 평당가가 작다, 작을수록 대지 지분이 작을수록 투자 가치가 높다. 이게 혼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권리가액 하나 들으려면 공부하기 힘들고 과연 입주권이 있는지 5년 동안 재당첨 금지로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서 재개발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시청자한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재개발 투자 많이 공부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많이 공부한 사람을 만나세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요. 많이 해본 사람이 더 확실하게 많이 압니다. 어설프게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재개발 재건축 책 보고 그냥 동영상 쫙 뿌려가지고 말하고 있죠. 그거 보고 큰 코 다칩니다. 자기 지방이나 시골에 계신 분 서울 오려면 서울 사람들이 코 베어가죠. 서울 사람도 코 베어가는 곳이 재개발 시장입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공부하다가 재개발 시장 가면 코베임 당합니다. 사놓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재개발 투자해야 되고요. 또 어떤 때는 가격 너무 비싸가지고 독박 쓰고 시간 오래 기다립니다. 그래서 남들 아파트 가격 오를 때 언제 내 거 오르나, 언제 내 거 아파트 올라가서 전세값 한번 받아봐서 나도 투자비 건지나. 다른 사람들은 아파트 투자해가지고 가격도 오른 데다가 전세값 올라가지고 투자원금 다 해소했다는데 나도 내 자식들 한번 투자해주고 싶은데 나는 구경만 하고 있죠. 가슴 타는 게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이거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 되고 자신에게 맞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집도 하나도 아파트도 없는 사람이 재개발 재건축 투자해가지고 사놨더니 재개발 지정되는데 10년, 지정 후에서 또 입주하는데 15년. 그래가지고 내 집 짓는 거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마감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투자는요, 좀 자신에게 맞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 때와 시기에 맞는 가성비 투자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특히나 많이 듣는 거 대지 지분 큰 거 사면 좋다고 하는 분들, 평당가가 낮으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 먹고 이거 잘못 사가지고 계속 수면 위에 못 올라오고 계속 물만 꿀떡꿀떡 삼키면서 세월 보내는 분 많죠. 이거 잘못 투자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이 대지 지분 큰 거 하지 마시고 오히려 작은 투자하는 게 좋고요. 어느 시기에 큰 지분을 투자해야 되는지 그냥 여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대지 지분이 크면은 그만큼 평당가는 낮게 보이지만 내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재개발 투자하는 데는 전세값이 낮아요, 안 낮아요? 낮습니다. 그러니까 큰 돈 투자해서 전세, 임대료가 낮죠. 전세는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큰 목돈 들어갑니다. 목돈 들어가고 오래 기다려야 되죠. 그래야 아파트 하나 줍니다.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 재개발 예를 들어서 정비구역 지정 돼가지고 요 입주까지 보려면 보통 15년 넘게 걸립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당기면 1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게 원만치가 않죠. 진행 과정이. 어떤 경우에는 25년 걸려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우리 여러분들 안다시피 옛날 이명박 시장 시절에 서울에 26개인가 되는 뉴타운이 만들어졌죠. 뉴타운이 시범지구까지 하면 2003년에서 또 늦게는 2005년, 6년에서 지정이 됐는데 아직도 지금 2006년 14년이 지난데 아직 삽질도 못한 데가 너무 많죠. 삽질을 못했다는 건 앞으로 10년 더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데가 많습니다. 막 25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 이런 데다가 큰 지분을 사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한 집 하나 가려고. 이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차라리 그냥 이렇게 적어도 답을 드려요. 조합 인가 이전의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요. 무조건 작은 평수 사세요. 재개발 재건축에 맨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의 땅이 대지 지분이죠. 대지 지분이 한 평이고 건물 빌라나 건물이죠. 주택이 되죠. 저주택이 한 평이면 아파트 입주권 있어요, 없어요 합니다. 입주권. 정확하게 입주권이라는 표는 표현상 도전법상 없어요. 그냥 분양 자격이라고 합니다. 분양 자격. 분양 자격을 갖추어졌느냐 안 졌느냐. 분양 자격이 갖추어지면 입주권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있습니다. 대지 지분 0.1평만 있고 또는 대지 지분이 0평이라도 아파트 나와줍니다. 대지 지분 나와야 되는데 최소 평형이 나오죠. 최소 평형이 주로 몇 평이죠? 대부분 서울 같은 경우에는 25평, 24평이 최소 평형이고 어떤 데는 아파트 18평짜리도 있습니다. 18평짜리도 주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아파트 분양권이 있어요, 없어요? 저희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앞으로 재개발, 주택 재건축은 대지가 꼭 있어야 돼요. 0.1평이라도. 그런데 재개발지에서는 대지 지분이 하나도 없이 0이어도 주택만 있으면 분양 자격이 주어져서 입주권이 부여가 됩니다. 다만 주택 재건축지에서는 대지 지분이 없이 주택만 있을 경우에는 현금 청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재개발 투자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재개발 투자에서는 대지 지분 보지도 말고요. 주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보시고 주택이 있으면 입주권이 있다. 주택만 있는 경우가 뭐죠? 무허가 건축물이죠. 무허가 건축물도 입주권이 있다. 다만 구청에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거. 이것은 어디에서 떼보냐? 동사무소 가가지고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주택이라고만 나와 있으면
입주권이 있다. 이거 굉장히 쉽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허가 건축물일지라도 재개발에서는 입주권이 있다. 그리고 대지가 0.1평 단 한 평이라도 입주권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있다라는 전제하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항상 뭐 보면은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도 한 번도 안 해본 쉽게 말해 시체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아유 재개발 가려면 대지 지분이 커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면 현금 청산 다가오는데 부동산 재개발 1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자들은 부동산 1은 알잖아. 이제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건축에서는 대지 지분 0.1평만 있어도 주택이 0.1평만 등재가 돼 있어도 부동산 여기 재개발지에서는 입주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처음 투자할 때 사업이 갈까 안 갈까요 늘 싸움을 하고 분쟁이 발생되는 건 보통 조합 인가 전입니다. 실상은 사업 시 인가 이전에도 해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조합 인가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75%의 동의가 발생된 거기 때문에 조합 인가가 나면 해제될 일이 없으니까 조합 인가 전에는 해제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불안감을 갖고 가셔서 항상 조합에 동의하는 분위기를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 인가가 불확실한 지경 이런 걸 떠나서 앞으로 아파트 조합 인가가 난 이후에 조합 인가에서 아파트 준공까지는 기본이 10년이다. 기본 10년 걸려요. 조합 인가에서 말이죠. 왜냐하면 이 중간 과정을 쭉 설명하겠는데 10년을 걸리니까 이 이전에 사시는 분들은 그냥 웬만하면 대지 지분 없거나 작은 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합 인가에서 사업 시행 인가에서 관리 처분 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업 시행 인가 후에 감정평가 감평이라고 하죠. 감정평가를 받는 이전까지 작은 평수 갖고 있어도 돼요. 그리고 사업 시 건축 심의가 끝나는 이 시점부터는 서서히 큰 평수로 해도 됩니다. 요 과정은 요 사업 시 조합 인가에서 사업 시행 인가는 과도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식구가 많아서 30평대 40평대 가고 싶어. 그런데 어떤 동네에 재건축하면 재개발하면 그 지역이 가격이 좀 오를 거고 내가 꼭 살고 싶은 거야. 그러면 미리 가서 큰 거 사지 마시고 그냥 자그마한 거 하나 사셨다가 사업 시행 건축 심의 승인이나 사업 시행 인가 후에 그때 바꿔도 돼요. 갈아타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작은 거 하나 사놓고 집을 비워둬도 돼요. 전세가 낮으니까. 재개발 재건축지에는 가격은 높은데 전세는 낮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투자하는 사람이 종류가 많아요. 처음에 내가 아니면 내 자녀가 아니면 투자의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자녀를 위해서 투자한다고 하나 해볼게요. 재개발 예정지에는 예정지에 투자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녀를 위한 재개발 투자다. 이거 투자 방식과 방법이 때와 시기와 나에게 맞춰 다 틀려져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먼저 재개발 예정지에서 재개발 개발 건축 제한 개발 제한 지정이다. 이 건축 제한 신축 여기 신축 쪽에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재개발 투자 안 해본 분들은 재개발 예정지나 재개발 이제 제한 지역 들어가 가지고 투자를 할 때 신축 분양하는 거 저기 투자하면 안 돼요. 제 입주권 뭐 청산된다면서요. 뭐 해본 게 있어요. 청산되는지 안 해본지 절대 청산 안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 포함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재개발 투자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여기에 신축 다세대 신축 분양을 하면 없다고 얘기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다만 언제부터 없느냐? 개발 제한 지정이 들어간 이후에 신축하는 것들은 없어요. 그런데 허가가 안 나오니까 아예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알아들어야 되는 게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할 때 차라리 신축을 사세요. 신축. 왜? 전세값이 높아서 빼면은 신축 가격에서 전세 가격 빼면은요 실투자금이 적게 들어갑니다. 실투자금이 적다라는 건 분모가 적다라는 거죠. 이익이 많으면 그만큼 가성비는 높아져요. 가성비 높은 투자를 하려면 신축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축만 빼고 재개발이 간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데 신축이 하나가 여기 있어요. 근데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1조건 받아가지고 얘 포함 안 시키면요. 여기 25층 지어야 될 걸 5층밖에 못 지어요. 5층. 이 얘 때문에 5층밖에 못 지어. 1조건 받으니까. 그럴 바에는 얘를 포함시켜서 가서 25층 가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모르고 신축되면 청금청산된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재개발 1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말도 섞지 마세요. 무슨 상담이야 그런 사람들하고. 이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그리고 다른 게 입이라고 재개발 재건축 모르면서도 무조건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보다 이제부터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신축 사셔도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 예정지에서 재개발 제한 지정,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제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추진위 승인 50% 받으면 되고 조합 인가 75% 받으면 되고 여기 조합 인가에서 이건 아셔야 돼요. 조합 인가 하는데 75% 동의를 했어. 안 했잖아요. 나머지 안 한 20%는 어떻게 된다? 이 조합이 강제로 수용할 권리가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역주택조합 이런 것들은 여기 알박기가 되지만 이 조합이 도정법으로 가는 것은 알박기가 없습니다. 땡깡 누르면 그냥 강제로 수용해가지고 진행해버리고 현금 청산해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위험하게 됩니다. 조합인가 다음에 건축 심의 승인,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 그 다음에 감정평가,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 대해서 권리가액 나오면 관리처분, 그 다음에 이주 및 철거, 그 다음에 이제 착공 들어가고 나서 어느 정도 공사가 조금 진행되고 나면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하고 조합원 동호수 추첨 끝나면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일반 분양하죠. 여기에 차이점 조합원들이 좋은 동호수 가져가고 나머지를 일반 분양한다. 일반 분양하는 사람들은 막 올해 점수가 높아야 되죠. 좋은 지역일 경우에. 그 다음에 준공하고 입주를 개시합니다. 입주 개시하고 나면 개시해서 들어갈 때 입주일에 추가 분담금을 납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조합 청산을 하죠. 그래서 대지집은 용적률 권리가에 큰 사람들한테는 수익을 더 많이 나누어 주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때와 시기가 중요한데 대지 지분을 큰 걸 산 사람이 여기서 큰 거 샀어요. 그러면 이때 가가지고 추가 부담금이 없다고 할게요. 이거 거의 20년 후에 추가 부담금. 자, 어떤 사람이 나는 나중에 추가 부담금 없이 큰 거 살 거야 해가지고 10억짜리 다가구 주택 대지집은 큰 걸 샀어요. 그랬더니 10년 후에 20년 후에 여기 이 아파트가 10억에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부담금이 0 하고 그랬더니 나는 추가 부담 하나도 안 나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하고 있죠. 반대로 재개발에 집은 한 평 산 사람이 1억짜리 추가 피 주고 2억 주고 샀어요. 여기도 10억도 피가 들어있겠죠. 그랬더니 3억을 샀어. 그랬더니 나중에 추가 부담금을 이때 가가지고 1억짜리 산 사람한테 추가 부담금 9억을 내라고 하고 10억짜리 산 사람한테는 추가 부담금이 0이라고 했어요. 조합원 분양가가 10억. 그래서 20년 후에 9억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10억의 가치가 20년 후에 10억 그대로 되겠어요? 이때 가면 5억도 가치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1억짜리 사고 9억을 가지고 은행에 넣어두거나 아니면 금을 사두거나 아니면 다른 데 더 아파트 하나 사놔가지고 돈을 더 벌면 되지. 나중에 추가 부담금을 덜 내기 위해서 안 내기 위해서 미리 사놔가지고 간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지금 10억짜리 산 게 나중에 감정평가 잘 봐가지고 13억 받으면 돼서 3억 회수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3억 회수 받으면 뭐예요? 이때 가서 3억의 가치가 그만큼 없는데 차라리 어떤 사람은 여기서 그냥 1억 원에 산 사람은 9억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20년 동안 그냥 운영을 했더니 이 사람 돈은 20억이 됐어. 9억을 가지고. 그리고 추가 부담금 9억 내고도 11억이 남는데 여기 10억짜리 산 사람은 감정평가 3억 더 받아서 3억
오히려 판억이 손해더라. 그래서 저는 시청자들이 말씀드리는 건 시시때때로 틀리는데 이런 이 조합 인가 전에 있는 분들은 가급적 작은 지분에 투자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사업을 가지고 올인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올인 정책을 초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멋모르는 사람들은 큰 집을 사려고 올인했다가 빼지도 팔지도 못하고 계속 오를 것 같은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이러저러 보다가 한 세월 보내다가 입주도 구경 못하고 그냥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금은 있는데 꼭 사업시 인가 관리처분 전때 와가지고 이때 와가지고 뻔히 관리가약 다 나와 있고 프리미엄 다 나와 있는 이때 와서 작은 평수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관리처분 이후에는 반드시 4, 5년 후 입주니까 이때는 자기가 원하는 평수에 맞춰서 큰 집은 사도 됩니다. 이때는 이미 권리가액으로 계산돼 있으니까 요때는 큰 거 사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때와 시기에 맞추어서 내가 작은 평수 살 때인지 아니면 중간 평수 살 때인지 아니면 큰 평수 살 때인지 사업에 진행하는 때 그리고 사업의 진척도 조합원들의 어떠한 활동하는 수위 조합원들의 동의율 이런 걸 보고 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지 무조건 큰 지분만 사는 것 이건 옳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은요 이 많은 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관리 처분했을 때는 큰 평수를 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조합 청산 시기가 많이 다가와 있어가지고 조합의 이익이 많으면 큰 평수한테 이익을 좀 더 배분을 해주는데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확실히 버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는요. 이 재개발 투자는 적은 돈을 투자해서 프리미엄을 많이 가져가는 그러한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냥 프리미엄을 미리 많이 샀다가 나중에 프리미엄하고 비교했더니 큰 의미가 없더라. 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예를 들려고 했던 건데 자녀분에게 재개발 예정지를 사주는데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그냥 모르고 낡은 빌라를 사야 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낡은 구축 주택을 샀어요. 구축 빌라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정지가 되면은 같은 전용 면적 한 8평짜리가 한 3억이라고 할게요. 근데 전세는 1억, 투자비는 2억. 그런데 신축을 샀더니 신축은 3억 3천, 전세는 2억 5천. 그래서 8천 투자를 했어요. 어떤 게 더 이익일까요? 라고 보면은요. 이 구축은 전세값이 절대 오르지를 않아요. 계속 내리면 내렸지. 그리고 수리비 들어가죠. 사는 사람이 못마땅하니까 자주 세입자가 바뀌어요. 그런데 신축은 엘리베이터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세도 잘 나가죠. 들어온 사람이 잘 안 나가죠. 그러니까 비용이 적어요. 여기는 비용이 크고 왔다 갔다 집 고쳐주고 돈 들어가. 2, 3천 아끼려다 투자비는 더 들어가고 2, 3천 싸게 살려다가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신경도 더 많이 쓰이고. 그리고 그냥 가서 쭉 갔더니 여기 철거하고 관리처분할 때 보니까 집값을 더 쳐줘. 아무래도 엘리베이터 있고 또 신축이고 하면은 감정가가 더 높잖아요. 그래서 더 쳐줘요. 그런데 구축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낮죠.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죠. 오래됐고 건축비 가지고 잔존가치율로 계산해 주니까 나중에 보면 신축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어떤 악소문이 있느냐? 재건축 예정지에서 신축은 현금 청산된다? 오히려 말이죠. 구축들이 많은 데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계속 지어대다가 노후 비율을 못 맞출 수가 있어요. 차라리 이 재개발 예정지는요. 신축이 많이 된 빌라들이 많은 데가 더 많고 노후도가 된 데가 더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 지어서 더 부셔서 새로 신축으로 쪼개기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때에 맞는 투자를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좋다고 해서 갔더니 예를 들어서 자양동 같은데 그렇죠. 자양동 같은데
구축들이 많아. 근데 빌라들은 없고 단독주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투자를 갔어. 그래서 신축 쪼개기가 또 나와. 그랬더니 좀 될 줄 알았고 건축 개발 제한 좀 들어갔으면 좋은데 또 신축이 또 나와. 그러다 보니까 노후도가 안 맞는 거예요. 차라리 합정동 같은 경우에는 다 지어냈어. 이제 노후도가 안 맞아. 근데 한 7, 8년 한 2007년 8년 되다 보니까 어느새 전체적인 노후도가 13년 정도가 맞은 거예요. 한 7, 8년 가니까 더 노후도가 맞아가지고 새로 신축 나오는 것도 없어. 그럴 때는 재개발 정비구역이 좀 빨리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게 참 이 뭐 된다 안 된다 이거 잘 모르면요 정말 말장난으로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 정비구역 지정된다 안 된다 요걸 가지고도 연구해 볼 게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이 뭐 그냥 귀가 얇아가지고 그냥 하게 되면요 기다리다 세월만 보내다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하나 사줬더니 나이는 아예 초등학교 다닐 사주면 몰라. 그런데 나이가 막 30세, 28세 되는 자녀분들한테 재개발 예정지 다 해가 샀더니 28세 아들이 55세가 될 때까지 계속 갖고 가 있는 거죠. 다른 집 살려니까 장애가 있고. 그래 안 되죠. 장애가 없애야 되는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재개발 재건축 투자할 때는요. 요거 적어도 요 몇 개 안 되는 거라도 꼭 적어 놓고 그 지역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하고 재개발 예정지면 노후도는 어떻고 주민들의 동의 성향은 어떻고 그다음에 얘가 점수가 과연 개발 지수가 나와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계산을 하고 나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좋다고 해요. 그리고 개발 지수가 좋다고 했더니 또 갑자기 신축 쪼개기가 많이 들어가지고 개발 지수가 나빠져가지고 영원히 오리무중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돈이 있으면 좀 안정적으로 조합 인가 후에 돈이 없어가지고 애들 어린애 될 때는 재개발 예정지 나이 먹은 나이 좀 먹고 돈 좀 있는 신용도 나오는 애들은 사업시행 인가 뭐 예를 들어 건축 심의만 통과해도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시행 인가 후 돈이 아주 많고 당장 우리 식구가 좀 많아서 당장 내 아파트 팔고 어디 들어가서 살아야 돼. 그럴 경우는 관리 처분 후 그냥 4, 5년 후에 입주 한 2년 동안 한 4년 동안은 다른 데서 임대 전세나 월세 거주하고 입주 이런 게 계산된 투자법 그리고 동네에 계산해서 나에게 적합한 걸 들어가야 되는데 무조건 뭐 돼지 크고 많이 버는 거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좀 많이 벌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적게 벌더라도 확실히 벌려면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내년에는 재개발 투자가 좀 많이 인기를 끌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본인을 위해서 내 집 마련을 또 하셔야 된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여러분이 때와 시기에 맞고 자금에 맞고 여러분의 나이와 투자할 자녀의 나이에 맞추어서 시의적절한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부 꼭꼭박사 강의를 통해서는 2021년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 대해서 짚어주셨다고 하더라면 2부에서는 조금 더 세밀한 내용들을 짚어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려하고 계시는 재개발 투자에 대한 내용들 알려주셨는데요. 타이밍까지도 자세하게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개인적인 고민들, 깊은 고민들까지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분들 저희가 자세하게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세요.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물건 고민 있으세요? 그 성수동에 있는 동아 아파트인데요. 네. 주소가 성수 1가 656-320번지. 네. 보유하고 계세요? 네, 그 보유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소형 평수라서 네. 이거를 이제 매도하고 한 1, 2억 정도 이제 그 더해서 금액 합쳐가지고 네. 이제 중형 정도 뭐 30평 정도 되는 이제 아파트로 이동하고 싶은데 네. 그게 이제 뭐 주변 이제 뭐 멀리 가는 거라기보다 이제 주변에 있는 대로 이제 가서 뭐 투자 가치도 있고 네. 나름 또 저렴하기도 하고 네. 이런 데가 어딘가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고려하고 계신 거네요?
네네네. 네, 현재 성수동에 있는 동아 아파트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함께 듣고 계세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수동 하면 저도 막연하게 저 무관치 않습니다. 예, 저도 성수동 일가 좀 주소지를 두고 있고요. 네. 저기 서울숲역 앞쪽에 바로 동아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서울숲 앞에 있는 거예요. 예, 예. 일단 하늘이 무너져도 갖고 가야 됩니다. 네. 예, 예. 거기는 재건축 진행해야만 하고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좀 진행하려고 하지 않나요? 맨날 하려고 하는 거는 같은데 예.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근데 위치가 워낙에 좋아가지고 살 사람도 많고 많이 올랐죠, 가격도. 네, 뭐 주변 오른 것만큼 다 오른 것 같아요. 예. 네, 만약 요새 재건축 한다고 하면 자 대부분 구축 아파트들이 이렇게 막 30년 넘게 된 아파트들은 이 재건축 이슈가 없으면 잘 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일단 보유 의견을 드리는데 네. 식구가 몇 식구 사세요? 뭐 지금 식구는 4명인데 예. 이제 애들이 이제 군대 가는 바람에 이제 명수가 줄어서 그렇고 애들 이제 예. 크고 해서 그러니까 소형 평수가 너무 작아요. 예, 알고 있어요. 여기 18평 다 이렇게 형성돼 있거든요. 네네. 예, 근데 숫자가 지금 식구가 좋은데 지금 현재 이거 팔고 만약에 판다라면 이거보다는 더 오를 때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네. 예, 이거 팔고 가용자금 총 합치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한 1, 2억 정도? 1, 2억? 아니요. 현금은 1억이라고 하고 이거 동아파트 매각하고 합치면 총 얼마 정도 돼요? 지금 동화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한 2, 3억 되지 않나요? 다 합치면? 뭐 요새 보니까 뭐 11억 정도 10억 예. 정도 되는 것 이거 같아요. 알고 있는데 다 합치면 현금까지 합치면 12억 정도 되시잖아요. 그죠? 네네. 예. 예. 자녀분 우리 지금 시청자님 직장 위치는 어디예요? 직장은 경기도예요. 경기도. 네. 경기도가 워낙 넓으니까 무슨 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시흥이에요, 시흥. 시흥. 네. 그다음에 혹시 부인의 직장 위치는요? 양재동. 양재동. 예. 지금 현재 자녀분은 한 군대 갔고 한 분은 지금 몇 학년이에요? 직장 다녀요. 직장 위치는요? 군자동이요. 군자. 그러면 지금 현재 자녀를 위해서 성수동 위치가 가장 좋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제일 좋아요. 예, 위치가 나쁘면 또 옮기라고 하겠는데 예.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 전세 놓으면 얼마예요? 전세?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마 네. 이제 구축 아파트니까 뭐 작으니까 전세 4, 5억은 가지 않겠어요? 원체 그 집이 오래돼가지고 예전부터 예. 전세 가격이 많이 낮았어가지고요. 네. 뭐 관심도 별로 없고. 근데 원체 낡았는데 원체 위치가 좋아가지고 집을 한 3, 4천 정도 투자하면 4억 정도에서 5억 정도는 아마 전세가 나올 걸로 보여져요. 네. 그러면 두 개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한 6억 정도 전세를 사시거나 하나의 방법을 말씀드리면 얘는 보유하시고요. 예. 군대 간 아들하고 그다음에 지금 직장 다니는 자녀분 있잖아요. 네. 여기한테 이 전세를 놓는 거예요. 한 4억, 본인 자금 한 2억. 그러면 자녀분들에게 한 3억씩 증여를 하세요. 증여. 네. 예? 그러면은 증여세가 얼마 나오면 한 5천씩 나오겠죠. 네. 요 정도 5천씩은 제가 봤을 때 증여하는 방법은 군대 간 아이는 돈 안 버니까 100% 증여가 되겠고 직장 다니는 친구한테는 한 1억 5천은 증여고 1억 5천은 부모 차용이 되겠죠. 네. 그러면 요 아들 직장 다니는 이 친구 이름으로 좀 큰 아파트를 사세요. 하나를. 네. 대출을 좀 여기 요 자녀분은 몇 살이에요? 직장 다니는 자녀분은 25살? 25살? 예. 예, 직장은 몇 년 생활했어요? 한
2년 됐나? 1년? 2년 좀 안 됐어요. 예. 아, 1년. 저기 직장 다니고 1년 다니면 직장상의 사유로 세대 분리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 둘째를 세대 주로 만드시고 군대 간 친구는 지금 현재 그 직장생활 해요, 안 해요?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안 했죠. 안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세대 분리가 안 되네요. 예. 예. 이럴 경우에는 3억 정도를 가지고 주택을 사야 되는데 조금 힘들 것 같고요. 3억만 가지고는 힘들 것 같고요. 예. 집이 좀 좁으니까 6억 정도를 위치적으로 보면 여기 혹시 광명 아시죠? 광명. 네. 광명에서 우리 부인께서 출퇴근하시 어때요? 우리 시청자님 출퇴근하는 문제 없고. 광명 좀 너무 멀지 않나요? 너무 멀죠. 네. 지금 6억 가지고 안 팔고 하려니까 머리가 아파요. 어, 그죠? 혹시 네. 여기는 어떨까요? 망우역 쪽. 망우역 쪽은 어때요? 시청자님 너무 멀죠? 네, 멀죠,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제가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쉽게 갈게요. 요 동아파트 갖고 가셔야 돼. 갖고 네. 가시고요. 예. 여기 좀 넓은 데로 전세를 한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는 성수, 아이파크라든가 저기 동아그린 아시죠? 동아그린. 네. 동아그린 이쪽 전세로 하시고 성수 우방이라든가 여기 보면 그 이게 학교가 없어가지고 우리 시청자님은 자녀 다 교육시켰잖아요. 네. 학교가 없기 때문에 전세가 좀 싼 데가 있어요. 네. 예, 매각하지 마시고 전세를 놓고 좀 큰 데로 전세를 가시고요. 자녀분들 결혼하면 다시 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동아 아파트로. 그래서 네네네. 매각 의견 안 드리겠고요. 네. 전세 놓고 전세를 가라. 아니면 여기 그 성수동 요런 데 있거든요. 좀 넓은데 가격이 좀 오를 만한 아파트가 저기 경수중학교 아시죠? 예. 예, 여기도 이제 정한맨션이라고 이런 좀 큰 평수 있는데 자녀 명의로 하나 사두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네. 여기서 이 좀 그 자녀분 중요하고 하는 부분까지 설명하려니까 시간이 짧아서 제가 시간상 말이 막혔어요. 사실은 이 정도로 하겠고 전세 팔지 말고 전세로 살거나 자녀 명의로 대출 받아서 사서 거기에 같이 가족들이 이사를 가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일단은 성수동에 있는 물건 매도를 하지 마시고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를 주고서라도 이주를 하시는 게 낫다는 말씀 주셨으니까 그 부분만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언제든지 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물건 고민 있으세요? 예, 저는 지금 현재 미사강변 센트럴 자이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걸 매도를 하고 네, 그 신공도 공덕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네. 매도를 하려고도 하다 보니까 양도세와 이렇게 취득세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그쵸. 부담을 안고 네. 그 공덕역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현재 살고 있는데 살고 있어서 살아야 되는지 이게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미사 강변에 있는 센트럴 자이 아파트 지금 거주 중이신데 이 물건을 매도할지 말지 한번 상담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양도세 고민 있으신데 지금 몇 주택자세요? 1주택입니다. 몇 년 거주하셨어요? 4년 거주했거든요. 4년 거주하셨는데 양도세가 그러면 현재 9억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고 이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부분 때문에 좀 부담되시는 거죠? 네네. 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센트럴 자이가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아요? 안 오를 것 같아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대표님. 예, 상승합니다. 앞으로 여기 고덕 비즈밸리 아시죠? 예, 예. 그다음에 예. 지하철 9호선도 들어가야 돼서 앞으로 여기가 나름
강동에서 명품 주거 단지로 될 겁니다. 아, 예. 예. 여기 비즈밸리가 제가 봤을 때는 2020 앞으로 5, 6년 지금 공사가 좀 멈췄는지 모르겠는데 2026, 7년 정도의 입주가 하나둘 시작할 걸로 보여지고요. 네. 앞으로 요 지금 현재 강남, 잠실, 그다음에 여기 명일동 고덕 가격 비싸거든요. 네. 하나 더 지하철 9호선이 저는 미사에 개통될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확신을 해요. 네. 그럴 경우에 미사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센트럴 자이는 5호선 개통되는 효과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여기에 지금 현재 산단이 형성돼 있는데 아직 뭐 코로나라든가 경기 활성화 안 돼가지고 아직은 많이 늘어나자고 했는데 앞으로 이 상일동 주변으로 많이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네네. 세종 고덕간 또 여기 포천간 고속도로로도 지금 계속 돼 있고 그 개통 예정에 있고 해서 가격 오르고요. 다만 공덕도 가격이 만만치 않게 오르는 지역이었고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1주택자시기 때문에 매각을 1년 내 매각을 미사를 하시고요. 네. 1년 내 고덕에 입주를 하신다고 한다면 취득세 부담도 여기 3.5% 부담될 거고요. 네. 그래서 일시적인 2주택 그 비과세 조건은 1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1년 이내에 입주할 수 있을 거라고 하신다면 매입하셔도 됩니다. 아, 예. 매각을 하시고 그런데 매각 시기는 앞으로 3, 4년 동안은 미사가 더 오를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미사를 보유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여기 공덕 쪽은 많이 올랐으니까 좀 덜 오를 거라고 믿고 많이 오르고 난 후에 매각을 하신다. 그리고 3년 이상을 거주를 하셔야 장기 보유 특별공제 3%, 38에 24, 24%씩 생기는 거 아시죠? 네. 예, 1년에 8%씩 증가합니다. 이해가시죠? 예. 예. 그래서 좀 더 사는 동안 양도세, 별세는 더 많이 하고 가격이 좀 더 오르기 때문에 3, 4년 더 입주하고 계셨다가 이사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 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전화 잘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년 내에 이주하실 계획이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한 3년, 4년 정도 거주하시면서 양도세 절세 하시고 또 거주도 누려보시고 시세 차익도 조금 더 크게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획 세워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이어서 빠르게 다음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물건 고민 있으세요? 예, 제가 지금 도화동 현대 1차하고요. 네, 그 바로 옆에 있는 도원 삼성 레미안 40평대하고 네. 또 서부 이촌동 현대 한강 아파트 32평대 중에서 어느 곳으로 이주를 해야 할지 좀 고민이 돼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물건 말씀 주셨어요. 예, 예. 둘다 실거주. 실거주 목적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해서 어느 곳이 괜찮을지 대표님을 네. 통해서 상담 도움 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아까 그 보신 아파트가 서부 이촌동 어떤 거 보셨죠? 현대 한강이요. 현대 한강. 네네. 한강 보이던가요? 예, 보이더라고요. 지금 바로 현재 앞에. 예. 몇 년 됐던가요? 그 현대 한강이? 97년도 입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앞으로 만약에 매입하게 되면 앞으로 10년 쭉 보실 거예요? 안 볼 거예요? 10년 정도는 볼 예정인데 거기가 지금 살고 있는 데보다 조금 고민인 게 예. 평수가 좀 저희 식구에서 조금 좁은 것 같아가지고 옛날 아파트인데다가 예. 지금 살고 있는 데보다 좀 많이 좁아서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긴 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강 쪽으로 가려니까 좁고 그리고 공덕 쪽으로 가려니까 가격은 맞는데 덜 오를 것 같고. 예, 예. 그죠? 지금 고민이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예. 지금 현재 몇 식구시죠? 4명입니다. 식구가 4명은 자녀분은 몇 살이신데요? 둘 다 대학생인데 예. 그 위치는 그 안암 쪽이고 그래서 별 상관 없을 것 같아요. 서울이면 그냥. 그러면 자, 부모
자녀 둘, 그죠? 네, 네네. 예. 자녀 둘이 큰 아들은 몇 살이에요? 아들이 20살 이제 대학교 1학년이고 딸이 21살인데 걔는 어차피 기숙사를 사용할 거라. 그러면 네. 도화 현대나 네. 여기 40평대 지금 사시는 모양인데 30평대 거기 사는 것도 괜찮아요. 아, 예. 예. 제가 네. 뭘 많이 느꼈냐면요. 왜 네네. 여기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네. 넓고 네. 그죠? 대형 평수죠. 네. 넓고 4, 50평 살고 네. 주차장 잘 되고 예. 새 신축 아파트이잖아요. 예. 요거 좋아하는 사람들 부자 안 돼요. 아. 예, 있잖아요. 눈으로 보는 투자, 피부로 느끼는 투자보다 예. 이 미래를 있잖아요. 설계를 하고 미래를 보는 눈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돼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10년 내다 볼 거예요 했을 때 10년 내다 본다고 했다면 아무래도 한강 쪽이 보이는 게 나을 거고요. 97년식이니까 예. 10년 버티면 현대 이름 붙은 거 있죠. 예, 예. 이게 재건축 그때 가면 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 지금 인기가 좋았던 아파트이고요. 물론 도화 현대나 레미안 다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이 공동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가격이 많이 올라 있고 저 재건축과는 조금 거리가 좀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현대도 재건축과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예, 예. 희소성 있죠. 물론 여기 희소성 싸움에서는 한강 희소성이 더 낫지 않겠느냐. 예, 예. 다만 우리 시청자님이 요 지하철을 활용하고 교통 쪽이 이 공동역 쪽이 더 훨씬 더 편안하시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 부분. 근데 제가 아까 왜 물어봤냐면 자녀가 몇 살이냐 물어봤더니 다 20세고 이제 지하철 뭐 이제 지하철에 의존해서 학교 다니고 이럴 나이는 지났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을버스 하나 타고 움직여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 용산의 변화가 앞으로 나머지 10년, 20년, 10년 정도 가면은요 가장 많이 변화를 이끌어갈 걸로 보여져요. 예, 예. 그동안 공덕 중심으로 변화를 이끌어왔죠. 예. 소위 달동네가 사람 살기 좋은 동네로 바뀌어 왔잖아요. 네네. 그런데 아직 서부천동 쪽은 그게 아직 실현이 안 됐잖아요. 그죠? 예. 이것저것 침몰 막 해가지고 뭐안 됐어요. 그죠? 이제 앞으로 10년 후면 이 땅은 무언가로 개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같이 연이어서 갈 수 있고 뭐 용산역 조금 멀지만 뭐 마을버스 사용할 수 있겠고요. 또 마을버스 타면 효창공원역 가기 쉽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큰 고민하지 않고 나라면 어디를 갈까? 난 서부천동 쪽 갈 것 같아요. 아, 저기 근데- 이천동 현대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자녀분이 이제 대학교 다녀갔죠. 곧 군대 가고 네. 뭐 이제 또 자녀분들이 또 직장 생활 하면 또 이제 분가도 돼야 되잖아요. 네. 예, 자녀분들을 너무 커가지고 성인이고 직장 다니는데 부모가 다 이렇게 케어해 주잖아요. 뭘 안 하죠? 독립을 하기. 결혼을 안 해, 아니, 결혼을. 아, 예, 이제 나이가 지금도 35, 36 먹은 자녀분들이 부모가 막 해주면 그게 좋아가지고 붙어 있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돈도 좀 벌고 조금 살림도 조금 줄이고 조금 불편함 참으시면 나중에 뭐 노년에 어떤 내 노후 생활도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조금 살림을 줄여가는 걸 한번 남편과 상의하셔서 미래를 보고 투자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2부의 마지막 분까지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움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 전화 주고 계시는데 저희 여기서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 여러분들의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2부 소식 여기까지고요. 참고로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뿐 실제 부동산의 가치, 가격의 상승 가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좀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